안녕하세요, 최진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산염기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흔히 쓰이는 산과 염기의 예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 여러분 결국에는 암기 하셔야 됩니다. 철저한 암기가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루이스 산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흔히 쓰이는 산염기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자주 쓰인다는 얘기고요. 자주 등장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꼭 뭐 해야 된다?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암기.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유기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기산. 얘네들이 유기산이죠. 우리가 산을 어, 무기산이랑요, 유기산이랑 나눌 수가 있는데, 무기산은 뭐 탄소 원자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산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H2SO4, HCl 이런 것들이 무기산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죠. 이노게닉 애시드라고 부릅니다. 보통 유기산들에 비해서 강산입니다. 네, 유기산들은 탄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탄소 원자.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아세틱 애시드가 대표적인 유기산이고, 유기산 중에 꽤 강산이 이제 바로 아세트산입니다. 자, 그래서 유기산들은 뭐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중에 강산들만 설명을 하자면 바로 아세틱 애시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좀 더 축소해서 CH3CO2의 H, 그러니까 카복실릭 애시드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H의 pK 값이 4.8 정도 됩니다. 4에서 5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 아세트산이 유기산 중에서는 좀 강산에 해당하는데요. 근데 절대적으로 보면, 일반학적으로 보면 무기산들에 비해서는 매우 약산이죠. 그럼 유기화학에서도 무기산과 같은 매우 강산이 필요하죠. 그 강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파라톨루엔 설포닉 애시드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파라톨루엔 설포닉 애시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굉장히 어색할 텐데, 파라톨루엔 설포닉 애시드라고 하시면 되고요. 원래도 시험 문제 나왔지만 이 설포닉 애시드라고 하면요, SO3H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파라톨루엔 설포닉 애시드의 설포닉 애시드는 SO3H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 구조는 보세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여기 OH, 여기 OH 그리면 이 구조가 H2SO4입니다. 이게 황산이죠. 황산은 pK 값이 마이너스 뭐 4, 5 이렇게 되는 매우 강산이거든요. 근데 이 무기산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에 잘 녹아요. 근데 유기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물에 잘 녹으니까요. 그러니까 유기화학 반응들은 보통 유기용매에서 하는데, 유기용매에 잘 녹는 유기산들이 필요한 겁니다. 강산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여기 있는 OH 하나를 누구로 바꿔준 거냐? 벤젠골이로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벤젠골이 이렇게 CH3 하나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얘를 톨루엔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 구조가 바로 톨루엔입니다. 그래서 톨루엔 설포닉 애시드가 되는 건데, 지금 조금 이거는 이론할 때 공부할 겁니다. 이 벤젠골이 기준으로 이 메틸하고 이 SO3H가 서로 반대쪽에 있죠. 1, 2, 3, 4 관계에 있죠.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파라라고 부릅니다. 파라톨루엔 설포닉 애시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pK 값이 마이너스 7이라고 돼 있는데, 뭐 기본서마다 다릅니다.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책도 있고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다양하니까, 이런 pK 값은 이렇게 마이너스 5에서 7 정도 되는 매우 강산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파라톨렌 설포닉 애시드의 약어가 TSOH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파라란 걸 표현해서 TSOH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제가 이렇게 박스 친 부분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녹색이죠? 연두색인가요? 자, 연두색으로 박스 친 부분이 무슨 구조냐? TS 구조입니다. 박스를 좀 더 정확하게 쳐야겠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렇게가 TS입니다. TS. 오케이, 이게 TSOH입니다. 그래서 약으로 일단 기억하셔도 되고, 플레임은 파라톨렌 설포닉 애시드인데 유기산 중에 매우 강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기 분자들은 산이 될 수 있잖아요. 왜? 탄소 원자에 수소 원자가 결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산염기 반응할 때는 강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유기산 중에 강산들이 아세트산과 설폰산이 있다. 파라톨렌 설포닉 애시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염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기. 이제 염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염기는 전자가 풍부하면서 양성자를 받아주는 화학종을 우리가 염기라고 하죠. 자, 어, 이 염기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첫 번째가 산소 염기고요. 산소 원자의 음자나 있다는 뜻이고요. 질소 원자의 음자나 수소 원자의 음자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소 염기, 질소 염기, 수소 염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OH 마이너스, 그죠? OCH3 마이너스, OET 마이너스, 그리고 이 부분은 터셔리 부틸이죠. 터셔리 부틸의 O 마이너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OH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형질화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산소에 여러분 체외곽전자 6개죠. 여기서 수소 원자 하나가 이렇게 공유결합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럼 이때 산소의 형식 전환은 0이에요. 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자 하나를 더 얻은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NA로부터요. 그래서 여기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OH 마이너스로 표현하죠. 우리는 바로 OH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O에 체외곽 전자가 이렇게 6개 있죠. 탄소의 체외곽 전자 4개니까 이렇게 찍고, 그죠? 여기는 다시 H가 3개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산소의 형식 전화도 0이고 탄소의 형식 전화도 0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자 하나가 더 얻어지면, 존재하면 여기 뭐죠? 마이너스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구조를 OCH3 마이너스로 적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빨간색 전자는 누구로부터 제공받은 거냐? 바로 금속으로부터 제공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 이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무슨 결합하고 있다? 이온 결합하고 있다. 그래서 이온 결합성 화합물이 되는 겁니다. OH-로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얘는 반드시 금속 양이온과 이렇게 무슨 결합을? 이온 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이 이온 결합성 화합물을 용매에 녹여서 우리는 OH-라고 하는 연비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전 영어로 잘 표현하는데 하이드록사이드, 그죠? 메톡사이드, 에톡사이드, 터시리 부톡사이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알킬이라고 하죠. 그죠? 알케인에서부터 만들죠. 근데 이 알킬에서 이 알킬 그룹에 이렇게 O가 붙어 있으면 얘를, 이것도 자주 나올 겁니다. 알콕시라고 합니다. 됐죠? 그런데 지금은 OR에 땡땡땡땡땡땡 찍고 여기 마이너스가 됐죠? 우리가 이런 화학종을 알콕사이드라고 합니다. IDE로 끝나요. IDE. 여러분 명명법 볼 때 ID로 끝나면 항상 뭐냐? 마이너스가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 금속 양위를 먼저 읽어주고 소듐, 그죠? OH- 하이드록사이드, 소듐, CH3만 있으면 메틸이죠. OCH3를 메톡시라고 한다고요.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형식 전화가 붙어지면 메톡사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에톡사이드, 얘는 터셔리 부톡사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네들이 바로 산소 염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은 이제 질소 염기 갈게요. 질소 염기는 소듐 아마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소듐 아마이드. 여기도 ID로 끝났죠. 질소의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소에 음전화 있는 화학종을 보통 우리가 아마이드 이온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질소에 H가 2개 붙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쌍이 몇 쌍 생략돼 있다? 2쌍 생략돼 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이 질소가 5개의 체외곽 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자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누구로부터 제공받은 거라고요? NA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소듐 아마이드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그 다음 이 구조는 이제 21피트에도 나온 구조인데, 골격 구조로 표현하면 이렇게요. 이렇게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요 유닛을 알킬 그룹을 아이소프로필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소프로필이 두 개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이 아이소프로필 질소의 마이너스니까 아마이드. 다이 아이소프로필 아마이드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질소의 최외곽 전자는 5개여야 되는데 둘, 셋, 넷, 5개여야 되는데 지금 하나가 더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죠? 이 전자 하나를 누구로부터 제공받은 거예요? 리튬이 전자 하나 제공해서 리튬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리튬 플러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온 결합하고 있는 구조가 바로 리튬 다이 아이소프로필 아마이드라고 해서 기출 문제 L, D, A로 주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NH2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NH2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NH2 마이너스 그리고 아니면 이 H 대신에 이렇게 알킬 그룹을 치환시켜서 그죠? 다이알킬, 알킬기가 두 개 있으니까 다이알킬 아마이드 구조인데 알킬기의 구조가 아이소프로필이니까 다이 아이소프로필 아마이드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다음 수소 염기인데요. 수소 염기는 H-입니다. H- 하이드라이드 이건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H 땡땡 찍고 마이너스죠. 원래 수소 원자가 전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긴 이유는 누구로부터 제공받은 거다? NA로부터 제공받아서 NA는 플러스가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H- 다 맞아? IDE로 끝납니다. 그래서 음전화가 있을 때 여러분 ID로 끝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쪽 페이지에 있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철저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세트산과 파라톨렌 설포닉 애시드, 산소염기, 질소염기, 수소염기. 산소염기는 알콕사이드 이온, 질소염기는 아마이드 이온, 수소염기는 하이드라이드 이온.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통합 필수 이론과도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암기했다가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듣는 건 여러분의 이해 정도 그리고 암기의 정도로 훨씬 더 깊게 만들어 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산염기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산염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루이스 산염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일단 밑에 다이어그램 보이시죠? 일반학에서 정의하는 산염기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레니우스 산염기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브랜세드 로리 산염기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이스 산염기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 아레니우스 산염기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수용액에서 정의가 돼요.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제공하면 아레니우스 산, OH 마이너스를 제공하면 아레니우스 염기.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수용액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보통 유기화학 반응으로 유기용매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유기에서 중요한 산염기는 브랜세드 로리 산염기죠.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브랜세드 로리 산염기는 양성자를 가지고 정의합니다. 양성자 주계는 브랜세드 로리 산, 양성자를 받는 것은 브랜세드 로리 염기라고 하죠. 그럼 루이스는 뭘 가지고 정의하냐? 루이스는 바로 전자쌍 가지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루이스 산을 전자쌍을 받아주는 화학종을 루이스 산이라고 하고요. 루이스 염기는 전자쌍을 주는 화학종을 루이스 염기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건 포함 관계입니다. 모든 아레니우스 산염기는 어디에 포함되죠? 브랜세드 로리에 포함되죠. 모든 브랜세드 로리 산염기는 다시 어디에 포함돼요? 루이스 산염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의미의 산염기가 바로 루이스 산염기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 다이어그램을 해석하면 모든 브랜세드 로리 산은 무슨 산이다? 루이스 산이죠. 모든 브랜세드 로리 염기는 뭐다? 루이스 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루이스 산은요 전자쌍을 받아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다시 해석하면 왜 전자를 받아주겠어요? 자신이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루이스 염기는 전자쌍을 준대요.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전자 풍부죠. 그래서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여러분 H 플러스 전자 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쌍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루이스 산이죠. 맞죠? 브랜세드 로리 산이지만 루이스 산입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그럼 당연히 전자쌍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 결합도 마찬가지. 그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나 이런 파이 결합이 있을 때 염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염기라고 했죠? 브랜세드 롤이 염기라고 했죠. 근데 이것도 루이스 염기도 된단 말이에요. 구조적인 특징으로 루이스 염기와 브랜세드 롤 염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비공유 전자쌍이나 파이 결합이 있으면 그냥 브랜세드 롤 염기 또는 루이스 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산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H+를 보통 브랜세드 롤이산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루이스산이 될 수 있어요. 포함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특별히 예를 드는 이 분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BF3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붕소는 이렇게 세 개의 체 외곽 전자가 있고요. 여기에 F가 이렇게 혼성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 결합.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선 결합 구조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BF3라고 적잖아요. 그럼 중심 원자인 보론이 원자 단위 몇 개냐면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니까 혼성이 뭐예요? sp3죠. 그러면 우리는 중심 원자 중심으로 삼각 평면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그죠? 여기 F, 여기 F, 여기 F죠. 그죠? 그러면 잘 이해했으면 여기 이 로브가 sp2 로브로 공유 결합한 거고 여기도 sp2 로브, 여기도 sp2 로브죠. 그런데 sp2는 혼성하지 않는 p오비탈이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있죠. 여러분 여기 전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가 비어있는 p오비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과 같은 루이스 염기로 작용할 수 있는 화학종이 있다면 이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비어있는 오비탈 쪽으로 전자를 제공하겠죠. 이때 우린 이 물의 역할을 루이스 염기, 이 BF3와 같은 화학종을 전자쌍 바뀌니까 루이스 산, 루이스 애시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생성물의 구조는 여기 F가 3개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이 비공유 전자쌍으로 공유 결합을 만들고 이렇게 플러스, 보로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BF3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정의를 일단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요. 정의. 전자 부족해요. 전자쌍을 받아줘요. 전자쌍을 받는다. 루이스 산. 전자쌍 제공한다. 루이스 염기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BF3라고 하는 화학종이, 자 여기 적을게요. BF3라고 하는 화학종이 루이스 산은 맞습니다. 그죠? 하지만 브랜세드 로리 애시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무슨 산만으로만 정의되죠? 루이스 산으로만 정의되죠.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예에서 모든 루이스 산이 브랜세드 로리 산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브랜세드 로리 산은 루이스 산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루이스 산이 브랜세드 로리 산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포함 관계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 붕소 화합물이 나오면 유기화학에서는 대부분 루이스 산으로 작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보로는 비어있는 p오비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용어 하나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루이스 산, 루이스 염기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 부족이에요. 산은 일단 전자 부족이죠. 이쪽은 전자 풍부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보통 유기화학에서 루이스 산을 E+라고 적습니다. 일렉트로파일이라고 부르고요. 한국말로 해석할 땐 친전자체라고 합니다.
전자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친전자체. electrophile, 파일이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자를 좋아하는 화학종, 전자를 왜 좋아하겠어요? 자신이 전자가 부족하니까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 풍부한 얘는 핵 속에 양성자가 들어있죠. 그죠? 예, 그래서 친핵체라고 부르고요. 뉴클레오파일이라고 해서 비공유전자쌍 한 쌍 찍어주던지 아니면 이렇게 비공유전자쌍 찍고 전자 풍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음전을 갖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뉴클레오파일 핵을 좋아한다. 오케이? 그래서 친핵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루이스 산 이꼴 친전자체, 루이스 염기 이꼴 친핵체, 요 개념 정확하게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기학에서는 이 브랜세드 로리 산염기와 루이스 산염기가 중요한 거니까, 루이스 산염기가 중요한 거니까 이 두 가지의 산염기를 잘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많이 나오는 거는 브랜세드 로리 산염기이긴 한데 가끔씩 루이스 산염기 반응도 존재하니까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뭐 다이아그램의 포함관계 생각해 보면 모든 브랜세드 로리 산염기는 무슨 산염기다? 루이스 산염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모든 루이스 산염기가 브랜세드 로리 산염기가 되는 건 아니니까 특징적으로 루이스 산염기 반응으로만 이해해야 될 반응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머릿속에 숙지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까지 해서 여러분 산염기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제가 연습 문제를 여러분한테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저랑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염기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하려고 하니까 다음 시간은 산염기 반응의 문제풀이 시간으로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